국가정보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 논란에서 비롯된 민간인 사찰 의혹, 여야의 정치 공방으로 격화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주요 이슈, 여야의 움직임,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강훈식 동국대 겸임교수와 전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정원 해킹 관련 언급이 있을지 초미의 관심이었는데 언급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일단은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왜 아쉽냐면 국정원은 대통령의 직속 기구입니다. 직속 기구인데 거기에 어쨌든 직원 한 분이 자살한 사건이 있는 거고요. 근데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그러니까 이것들의 방향이나 뭐 이 이전에 어쨌든 한 직원이 어떤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자살한 사건이 생겼는데 대통령이 그런 말씀이 전혀 없었던 건 좀 아쉬웠던 그런 측면들의 생각이 들고요. 네. 반대로 이제 그 대목에서 말씀에 그게 없었고 반대로 주로 이야기했던 게 4대 부분 개혁 문제 계속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는 노동개혁이 이제 이야기될 거라고 좀 되는데 그 대목에서 사실 약간 좀 더 저는 이제 그 대통령들이 장관들의 개인 일정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 대목도 오히려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두 가지 측면이 좀 존재한다고 보는데 한 가지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4대 부분이 공공노동 금융교육인데 금융이나 교육 부총리들이 다 이제 현재 있는 이렇게 세팅이 소위 말하는 내각이 세팅된 상태에서 하반기에 그만두시면 내년도 운영이 어떻게 될까 이런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것도 이해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좀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이다. 그런 부분 그냥 불러서 해도 되는데 국무회의라는 공개석상에서 그렇게 좀 약간 압박하는 듯한 느낌. 물론 최근에 김희정 여가부 장관이라든지 뭐 몇몇 내각에 계신 분들이 본인의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7월 7일 날 대통령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냐 일종의 경고성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 전 국민이 보는 국무회의에서 개인 일정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약간 명확한 경고의 메시지를 준 것은 좀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네. 오히려 좀 더 애둘러서 이렇게 좀 차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했었으면 좋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뭐 정치 현안에 발을 들여놓기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은데 해킹 관련 의혹, 박 대통령 언급 없는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박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마음도 바쁘고 할 일은 많은데 이제 거의 2년 뭐 이렇게 지나고 나면서 첫 해에는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사실 일을 못했습니다. 야당의 대선 불복이라고 하는 분위기까지 가면서 사실은 야당에 잡혀 있었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세월호 사건으로 또 굉장히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올해 이제 3년차 맞으면서 진짜 본격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초반기에 또 메르스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서 새로 당청 다 인물도 교체를 하고 이제 다시 정비를 해가지고 정말 국가 경제 살리기도 하고 개혁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또다시 국정원 해킹 문제가 불거진다라고 하면은 현 정부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조용히 해결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할 일들은 더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자제를 한 것이라고 보고요. 이 부분은 사실 뭐 국가 안보의 문제이고 사실은 좀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 상황에서 먼저 나서서 입장을 발표하는 건 또 적절하지도 않다고 봅니다.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정원 해킹 의혹 정말 이제 스마트폰이 일상화, 보편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 정보를 좀 가져가는 것 아니냐 그런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국민들의 의견은 어떨까 한번 좀 볼까요?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국민들의 불안감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잠깐 보실까요? 지금 보면 국정원의 해킹 용도 국민 인식 보니까 전체의 52.9%가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내국인, 즉 국민들을 사찰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불안해하고 있단 말이죠.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박사 과정에서 정보보를 전공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일반 국민들을 해킹할 실익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가. 또 그러려고 하면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요. 지금 뭐 이탈리아 해킹팀에서 구입한 것도 20회선 정도인데 그걸 가지고 일반 국민 사찰을 했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전문가들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단 이게 정치적으로 쟁점이 되면서 국민들이 불안해 하시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불안해할
받고 그게 정치적인 쟁점이 되기보다는 네. 차분하게 사건을 정확하게 밝히고 진실을 규명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대응을 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이론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머리로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또 국민들의 가슴으로 좀 불안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유는 뭐 지금 있는 전 국가를 상대로 전 국민을 상대로 국정원을 했다고 국민들은 생각하지 않죠. 하지만 이게 거짓말도 3번 됐다라는 이런 측면들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2012년, 13년에 걸치면서 국정원 댓글 사건 어쨌든 유죄로 판단돼서 국정원이 이런 것들을 하는구나. 국민들에게 일단 그런 것 때문에 불신을 주었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서울시 공무원 뭐 간첩 조작 사건. 이것도 네. 국정원이 뭐 꼬리자르기가 됐습니다만 그렇게 진행이 됐던 지점들이 있는 거고. 이번에 3번째도 국민들은 안 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국정원에 대한 개혁에 니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자꾸 쟁점화되는 게 저는 어떤 여당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정원이 계속 이런 정치적 논란이나 정치적 문제가 계속되는 것 자체가 대통령에게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여당의 입장에서 이번 기회에 오히려 국정원 개혁에 좀 나서서 국민들이 저렇게 불안해하는 마음 또 국민의 여론들을 오히려 좀 선도적으로 좀 없애서 네. 국가정보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오히려 개혁에 여당이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좀 털고 가자. 국정원의 위치하는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하자. 그런 말씀이신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요. 그 댓글 사건 그 부분은 유죄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 지금 파기환송돼서 다시 고법으로 내려가 있죠. 그래서 그 상황도 지금 법적인 문제는 좀 더 봐야 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정원 털고 가자라고 하는데요. 털고 가자라고 하는 게 모두에게 그 업무나 기밀들을 다 공개하자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회에는 정보위가 있고요. 정부에서 얼마든지 국정원의 활동을 감시할 수가 있어요.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걸 보자고 하니까 그거 볼 필요 없고 일단은 외부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좀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현장 검증은 나중에 하자. 이런 식으로 가니까 뭐 접종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네. 뭐 털고 가자는 말 대신 신뢰를 쌓고 가자. 이렇게 좀 정정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사안을 놓고 여야 간에 굉장히 의견이 첨예하게 좀 대립하고 있는데 오늘도 한번 여야 국회의원들 연결해서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새누리당 연결해 보겠습니다. 국회 정보위 소속이신 박민식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박민식입니다. 네. 어제 국정원 해킹 의혹 조사 일정 여야와 야당과 조율했는데 일단 아직은 성과 없이 매듭이 된 게 없는 상황이죠?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가장 지금 쟁점인 건가요? 아니, 저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야당에서 현장 조사를 거절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뭐냐면은 이 사건이 맨 처음에 발생했을 때 제가 소속되어 있는 정보위가 개최됐지 않습니까? 네. 그 정보위에는 야당의 박지원 의원, 문희상 대표님, 또 이종걸 지금 원내대표 뭐 이런 쟁쟁한 분들이 다 계세요 거기에. 예.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정보위에서 국정원장이 상당히 해명을 잘했고 그래도 마지막 좀 의심이 있으니 현장 조사를 가자 이렇게 야당에서 요구를 한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그것을 어렵게 여당에서 수용을 했고 또 국정원에서도 사실 정보기관의 그 정치인들이 현장 조사한다는 건 아주 이례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국민적 의혹을 신속하게 해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국정원에서도 선뜻 이제 오케이를 한 것인데 지금 와서 왜 야당이 본인들이 주장한 현장 조사를 한사코 거절하고 뭐 어제도 계속 지금 말씀하시는 게 대정부 질문 현안 질의를 하자 또 뭐 특위를 구성하자 국정조사를 하자 뭐 청문회를 하자 이렇게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대부분은 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공개적으로 하는 겁니다. 대부분 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정원에 관한 일은 전부 국가 기밀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회에 많은 상임위가 있지만 정보위는 유독 정보위만은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네. 그 비공개하는 이유를 국정원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국회법과 국정원법을 무시하고 무조건 공개해서 무슨 절차를 진행하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볼 때는 진실 규명에 뭔가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도입 사건을 뭔가 야당이 정쟁의 무기로 이렇게 계속
활용하고 싶어하는 것 아니냐라는 예.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국정원 현장 조사를 가려고 했는데 국정원 직원이 자살하면서 좀 국면이 좀 바뀐 거 아닙니까? 아니죠. 국정원 직원의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만은 야당에서 맨 처음부터 이것을 맨 처음 그 정부에서 주장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수용하자마자 그다음부터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아, 그렇게. 지금도 사실은 야당에서 오케이만 하면은 뭐 바로 갈 수가 있는 상태죠. 예. 사실 좀 관심 있는 게 이제 국정원 직원의 자살을 놓고 이제 국민들의 관심 또 논란이 있는데 오늘 보도를 보니까 국정원의 내부 감찰에 따른 부담 때문에 자살을 택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제가 아까 알기로는 국정원에 원래 감찰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감찰실에서 무슨 특별 감찰이다 또는 무슨 정식 감찰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고, 예. 이제 다만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그 고인이 되신 이분이 이 RCS 이 해킹 프로그램을 이탈리아로부터 도입할 때 그리고 그것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아주 실무팀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예. 네, 그런데 이제 며칠 전에 무슨 언론에도 났습니다만은 이제 그 해킹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이제 뭐 의혹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뭐 카톡을 뭐 하니 또 갤럭시 폰을 뚫어달라 했다는 그 주고받은 이메일이 다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마 정치권에서 또 그 국정원 내부에서도 뭐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예. 확인을 당연히 할 것이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국정원 그 내부뿐만 아니라 또 정치권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이제 압박이 겹쳐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아니냐라는 개인적인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근데 국정원 직원이 남긴 유서를 보면은 말이죠. 저와 같이 일했던 동료들에게 죄송하다. 또 앞으로 저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조처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볼 때는 기초적인 조사만으로 과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하는 또 의문이 생기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은 참 뭐 제가 답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 심리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답변할 성질이라고 보는데 예. 이런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 밖에서 우리 정상인의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비정상적인 극단적인 선택을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죠. 예. 저희들도 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근데 이분의 죽음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울 뿐만 아니라 본인들도 답답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 그래서 이것을 뭐 최근에 야당의 무슨 정치인이나 또 인터넷 댓글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죽음이 자살 맞냐? 도대체 이유가 안 간다. 유서는 뭐 유서가 아니다. 뭐 반성문 같다. 막 이런 괴담들이 막 횡행을 하는데 예. 이런 것은 정말 우리가 정치인 이전에 또 당파의 그런 이해관계 이전에 한 사람의 그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 취할 그런 최소한의 도리나 예의가 아니죠. 예, 그렇군요. 예. 또 저희들 이제 무엇보다 이제 국정원의 이번 일을 통해서 감청 대상에 민간인이 있었는지 아니면 선거에 개입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이 이번 논란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박 의원님 이번에 이제 국정원이나 여당에서는 복원이 100%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가능한 겁니까?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봅니다. 다른 것은 사실 다 부차적인 것이고 뭐 청문회 하자, 국정조사하자, 또 뭐 현장조사하자 이것까지도 사실은 여야의 어떤 방법론상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지금 국민들의 그 의혹, 그것은 해킹 프로그램을 국정원에서 도입했는데 이것이 정말 안보용이었는지 기술개발 연구용이었는지 아니면 우리 국민들을 사찰하기 위한 용도였는지 이것만 해명하면 사실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것은 뭐 정치인들이나 또 누가 나와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보다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그 삭제된 그 파일, 예. 그 부분이 디지털 포렌식 방법으로 거의 완벽하게 복구가 된다고 합니다. 아, 복구가 된다. 그렇죠. 그런데 또 그래서 네네. 두 번, 세 번을 확인했는데
복구가 된다고 하고 아마 뭐 이번 주 안에 거의 틀림없이 된다고 하니까 그 예. 자료를 보게 되면은 뭐 그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그 자료를 보고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당에서도 야당에서도 네. 우리 안철수 의원 같은 아주 대한민국 최고의 그런 보안 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숨길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야당에서는 국정원에 물론 신뢰 부족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100% 복원이 된다 하더라도 믿지 못하겠다. 그러니 좀 아니 그럼 도대체 청문회를 하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청문회도 좋고 국정조사도 좋습니다만 그 객관적인 자료를 딱 보고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 5천만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그리고 또 야당에도 그런 안철수 의원 같은 보안 전문가가 있는데 왜 그 자료를 보기도 전에 못 믿겠다 이렇게 하시는 건지 네. 참 의아하고 오히려 저는 이 사건 초기부터 사실은 저는 그런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야당 의원들한테도 들은 적이 있는데 너무 야당에서 앞서 나간 것이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해킹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모든 정보기관에서 다 도입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뚜렷한 근거 없이 그냥 바로 국민 사찰용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면서부터 너무 발을 깊게 담그면서 이게 지금 출구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객관적 자료가 나온다라고 하는데도 그 나오기도 전에 그것조차도 못 믿겠다라고 이렇게 서술을 치면은 네. 이것은 진실 규명하는 데 관심이 진짜 있는 태도인지 보기 어렵다. 의심스럽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 이제 검찰 출신이신데 야당에서는 검찰 수사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 수사라는 것은 범죄 혐의가 있을 때 증거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객관적인 그 디지털 포렌식 방법으로 객관적인 자료가 과학적으로 복구가 되고 제가 예상컨대는 다음 주 초에는 정보위가 개최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네. 왜냐하면 국정원에서 그 회복했으면은 이제 복구를 했으면은 국회 정보위에 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보고를 하는 자리에 여야 의원들이 눈을 다 뜨고 지켜보고 확인을 할 수 있다. 거기서 만약에 범죄 혐의가 뚜렷하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요구할 필요도 없이 검찰 수사 피할 수가 없겠죠. 네.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이게 우리가 쓸데없이 오해를 했구나. 전부 보니까 안보용이다. 안보용으로 이 해킹 프로그램 사용한 것이 맞네. 라고 하면 이게 무슨 검찰 수사 가치가 있습니까? 그래서 네. 이것은 2, 3일, 3, 4일 기다리면은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그렇게 억측이나 의혹만 자꾸 제기하는 태도는 좋지 않다. 감당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야당의 이야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위원이신 우상호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네네. 여당에서는 좀 전에 들으셨던 것처럼 삭제한 자료가 복원되면 해킹 네. 프로그램이 국내 민간인 사찰에 쓰이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될 것이다. 빨리 네. 현장 조사하자.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장 조사 빨리 하자고 그러지만 삭제한 파일을 보러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빨리 이 국면을 정리하고 싶은 여당의 입장은 이해합니다만, 아니, 삭제한 상태의 파일을 보러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저쪽에서 복원을 다 끝내놨는지를 좀 확인하고, 그리고 또 국회의원들끼리 가서 보면 뭐 알겠습니까? 컴퓨터 전문가도 아닌데.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좀 분석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가 같이 대동해서 현장 조사를 하자. 이것이 이제 야당의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 저희들이 볼 때는 뭐 그게 앞 뒤가 바뀌어도 아니면 또 네. 같이 진행해도 큰 상관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꼭 그거에 그렇게 중요한 선후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 아니, 건가요? 선후의 문제가 아니고 네. 지금 저 생각해 보세요. 저쪽에서 뭐 프로그램을 삭제했다고 그러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짜 전체 사찰했던 것을 삭제한 건지 뭘 삭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원형 그대로 있어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 아직 그 삭제한 상태의 파일을 보러 갈 수는 없잖아요. 어떤 것도 본 것이 없다. 아니 삭제한 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가령 어떤 컴퓨터의 어떤 프로그램을 보러 가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불리한 것들을 삭제해 놨다.
근데 보러 가자. 그러면 예. 그거 보러 가겠습니까?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을 삭제해버렸다면. 그러니까 네. 그것은 서로의 문제가 아니라 네. 먼저 이 삭제한 것을 복원해와라. 그리고 전문가를 제동해서 볼 수 있게 허용하라. 지금 이 두 가지죠. 저쪽에서는 좀 전문가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국회의원들이 가갖고서 우리야 뭐 맨날 노트북이나 쓰고 저 이메일이나 뒤지고 뭐 검색이나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 RCS가 뭔지 알고 뭐 파일 저 무슨 로그 기록 이런 거 어떻게 볼 줄 알겠습니까? 예. 그런 거를 보면서 이게 실제로 안보용이었는지 아니면 국내 민간 사찰에도 쓰였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이 가야 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국정원에서 삭제된 파일을 100% 복원했다. 이렇게 네. 해서 공개를 할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믿을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됩니다. 100% 복구했다고 하는 그 파일과 삭제된 상태의 파일을 비교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100% 복구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복구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전문가들 말씀에 따르면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을 좀 보러 가야 되겠죠. 전문가. 그러니까 근데 이전에 우리가 그 국정원 댓글 사건 때 검찰이 압수수색 해가지고 뒤져보니까 예. 복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 국정원에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분이 혹시 그런 프로그램을 쓴 거면은 100% 복구가 좀 어려울 거고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 방식으로만 그냥 삭제한 거면 복구가 가능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지난번 국정원 댓글 사건 때도 보니까 굉장히 많이 심하게 증거들을 인멸해가지고 예. 굉장히 수사에 애를 먹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사실은 그때하고 비슷해요. 그때도 처음에 국정원 댓글 공작했지 않냐. 그러니까 정부 여당과 국정원이 우리는 한 적 없다. 우리는 대북용으로만 했다. 그렇게 주장했지만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증거물을 확보하는 바람에 원세훈 국정원장이 지금 감옥 가 있지 않습니까? 네. 어느 정부기관도 자신들이 했던 불법 사실을 처음부터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검찰 수사를 해야 돼요. 사실 또 이번 사건이 국정원 담당 직원의 자살로 좀 새로운 변곡점을 맞은 것 같은데 네. 오늘 일각에서는 국정원 감찰로 인해서 압박에 따라서 자살했다. 근데 또 네. 여당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어떻게 그것은 보십니까? 뭐 돌아가신 고인만이 알 수 있는 얘기합니다만 적어도 야당은 인재 의혹 제기를 초기 단계에 제기하고 있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압박을 받았다면 야당 때문에 압박을 받았다기보다는 예. 그 내부에서 뭔가 압박을 받아서 고민하다가 그런 불행한 결정을 내리신 것 같은데 그것도 사실 좀 밝혀야 할 사안이죠. 어떻게 하다가 그래. 우리가 흔히 잘 아시지만 검찰에서 수사받던 분들이 가끔 이렇게 자살하시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성원종 전 의원도 네네.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그게 뭐 야당이 압박해서 돌아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네. 조사받고 수사받다가 압박을 느끼시는 건데 네. 어쨌든 이분이 무슨 비밀을 지키시려고 했는지 이런 것들이 좀 저희가 좀 궁금하고요. 예. 어쨌든 그 18명, 20명 그 북한 에이전트 감시하려고 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 장비를 구입했다. 이건 아무리 봐도 좀 설득력이 약하죠. 약하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양반들이 네. 그걸 쓰면서 이제 그 악성 코드를 심어달라고 보낸 이 파일 링크를 보면요. 예. 네이버 맛집 소개 블로그, 벚꽃 축제 이런 블로그에다가 심었어요. 그 악성 코드를. 예. 북한 중국에서 움직이고 있는 북한 공작원들이 네이버 맛집 블로그를 검색하겠습니까? 아무래도 이건 국내용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는 것이죠. 네. 사실 또 국정원 자살한 직원이 남긴 유서에 보면은 부족한 판단에 따른 실수다. 네. 어떤 실수였을까요? 추정이 좀 가능해 볼까요? 글쎄 그게 이제 그 파일을 삭제한 것이 실수였다고 하시는 것인지 예. 아니면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국내 요인들 중에 일부를 말하자면 감시했다는 것이 실수인지 이건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예. 파일을 삭제한 이유만으로 국정원의 위상이 실추될 가능성이 있어서 고민했다. 저는 이건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복구하면 되는 건데. 예. 예. 그렇다 그러면 어떤 이유가 있을 것으로 혹시? 글쎄요, 그건 뭐 저희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예. 어쨌든 뭔가 현행법으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 그것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서 고민하신 게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일이 사실은 국가정보기관의 특성상 지나치게 좀 쟁점화되면 정보 국익이 해치는 것 아니냐 이런 네. 일각의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아니 보십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이것도 결국은 국정원이 말이죠. 이탈리아 업체 그 허술한 업체 해킹이나 당하는 허술한 업체에다가 프로그램을 사가지고 생기는 문제 아니겠어요? 예. 정보기관으로서 그 사실 만들어서 사실은 책임져야 됩니다. 두 번째, 아니 이게
우리가 북한에 대한 대북 공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들여다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건 예. 국정원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네. 우리는 국내 요인들을 감시하는데 이 장비가 쓰여졌느냐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네네. 그것은 저는 전혀 국가 안보와 무관한 문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밝혀지면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국정원이 대북 문제에 집중해야지 맨날 그 댓글 공작하고 이렇게 무슨 민간 사찰하고 도청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 해킹 프로그램은요, 어떤 용도로 쓰든 국내용으로 쓰였다면 현행법 위반입니다. 아무리 간접점자 쓰여도. 네. 그렇기 때문에 수사 기법을 좀 더 고도화해서 간접 잡는 그런 여러 다양한 기술들을 개발해야지 이게 불법적인 방식에 쉽게 의존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상호 새정치연합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지금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립니다. 여당은 언론 진상조사하기 위해서 현장 방문하자. 하지만 야당 쪽에서는 무슨 말이냐, 뭐가 좀 진실이 드러나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엇갈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 교수님?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양쪽의 말이 크게 딱 두 가지로 정리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당은 실체적 진상을 밝히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야당은 국민적 의혹을 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 쟁점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국정원에 지금 이 돌아가신 분이 국정원의 이 사이버 관련돼서 어쨌든 해킹을 할 정도의 실력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분이 어쨌든 삭제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복구가 되겠느냐. 국정원 댓글 사건 때도 트위터나 이렇게 댓글들을 삭제한 것도 아직 보고 못하고 있는데, 야당 그게 이제, 그리고 국민들의 이게 실제적 그러면 여당은 이제 와서 보자, 보고 들어간 걸 확인해 보면 되자, 이렇게 정리해 보면 이런 이야기인데, 근데 문제는 국민들의 의혹에서 입장에서 보면 이게 사실은 가서 그래 뭐 아무 일 없다, 해킹 안 했다라고 밝혀도 국민들이 지금 동의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분이 왜 돌아가셨는지, 왜 죽었는지, 그리고 왜 삭제했는지, 당당하고 맞는 거면 왜 삭제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삭제했는지 이걸 전혀 알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불안해. 아까 여론조사에 나왔던 것들 뒷받침들이 저는 뭐 그게 무슨 야당의 공세, 정치 공세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이미 국민들의 사이에선 의혹들이 좀 커져 있다. 크다. 그리고 그 의혹들을 실체적으로 밝히는 방향과 관점에서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가자는 게 야당의 입장인 거라고 좀 판단되어지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뭐 대통령의 직속기관이고 국정원이 이제 그런 상황에서 네.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이 문제를 좀 오히려 선제적으로 의혹을 풀어나가서, 지금 매년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국정원 관련된 문제가 지금 집권 3년 차에 세 번째 지금 생기고 있는 거라면 이번 기회에 정말로 딱 네.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해서 오히려 더 신뢰받는 정보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또 여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모든 걸 공개도 안 믿는 거 아니냐, 또 정치 쟁점하느냐, 그런 좀 우려의 시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공방은요, 정말 비일 공짜의 공방 같이 느껴져요. 사실 야당이 지금 내부적인 상황이 무엇인가 그 정치적인 쟁점을 만들고 대척점에서 정부와의 그 갈등 이런 것들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이런 안보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가도 되느냐라고 하는 불안감들이 국민들이 있는 것을 직시를 해야 합니다. 보세요. 지금 여당에서는 현장 조사를 하자고 하고 야당에서 진상 규명을 하자고 합니다. 진상 규정을 하기엔 첫 단추가 현장 조사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CSI라고 미국 네.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인기가 굉장히 높았던 드라마인데, 어떤 현장에 딱 사건이 벌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CSI 요원들이 포렌식을 네. 하죠. 딱 그 폴리스 현장을, 라인을 네. 딱 하고 접근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지문도 채취하고 혈흔하고 사진도 찍고 해가지고 현장을 보존하고, 현장을 보존해서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충분히 얻고, 그다음에 뭐 지문 조회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 포렌식 기법을 쓸 수 있는 건 밀봉을 해가지고 절차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디지털도 똑같아요. 디지털 포렌식도요. 그런 절차들이 딱 있습니다. 현장을 일단은 통제를 하고 그 현장에서 포렌식 과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통제 장치들을 할 것이냐. 예. 그래서 포렌식의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이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장 조사가 있지 않고 어떻게 결론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진실을 규명하려고 하면요, 조속한 시간 내에 현장 조사를 하고 거기서 포렌식을 어떻게 할지 그 방향도 같이 점검을 하고 동의할 수 있는,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범위에서 어떻게 하자,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 근데 아까 결론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상호 의원 얘기는 전문가들의 접근을 국정원에서 못하게 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포렌식이라고 하는 게 예. 우선은 그 내부적으로 운영되는 거는 또 차치의 문제이지만 현장 조사를 하자라고 하는 결론이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이어져야 하는 거지. 아니, 전문가가 그 못 들어가니까 우리는 안 해. 이건 안 하기 위한 핑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문가가 못 들어간다. 그럼 전문가가 들어가면은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럼 어느 범위에서 할 것이냐. 이런 논의가 이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참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안타깝습니다. 이거는요. 현장에서 누구나가 알게 그냥 공개하고 국민이 네. 안다라는 건 적성국가에서도 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겠죠. 그게 아니라 정말 정보유의나 정말 책임 있는 사람들이 현장을 보존하고 이 절차를 밟아주는 게 지금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저는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이제 마치 정치 쟁점으로 가는 것 자체가 안타까운 이야기라서 아까도 제가 약간 가치 중립적으로 설명드린 이유는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국민들이 카카오톡에서 텔레그램 200만이 옮겨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생기면 또 실제로 카카오톡을 어떻게 감청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고 갤럭시 S3를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메일에 나와 있는 증거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사실은 어떤 의미로 보면 이미 국가적으로도 사실 저는 삼성의 입장에서 되게 치명적이라고 봅니다. 이미 도청이 가능한 휴대폰을 우리가 팔고 있는 나라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당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꼭 밝혀야 되는 진상만 밝혀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왜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삭제한 건 뭔지 또 왜 삭제했는지에 대해서 밝힐 수 있는 총체적 진상규명이 되고 네. 이것이 바로 국정원의 신뢰로 이어져야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더 실제 이제 저는 이제 이게 여야를 좀 넘어서는 문제다. 왜 안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부정하지는 못할 겁니다. 야당의 입장에서도 안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소홀히 하자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생각하지만 이왕지사 할 거라면 더욱더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아까 70%에 가까운 국민들이 지금 도청되고 있다, 감청되고 있다라고 네. 느낀다라는 이런 의혹을 일소하고 지난 1년간 매년 있었던 국정원 관련된 사건들이 좀 크게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는 게 네. 여당이나 야당이 모두 다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의혹을 밝히자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는 것 같은데 방법을 놓고 좀 첨예하게 엇갈리는 것 같고요. 다른 이야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강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개인 일정 하지 마라. 두 번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지난번 국무회의에서 두 번째 강조를 하셨는데 김 부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우리 강 교수님께서 그건 뭐 불러다 놓고 차 마시면서 하면 될 일이다. 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메시지는 항상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국무회의에서 국민들이 다 보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한테 보내는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국무위원들한테 개인적인 일정보다는 지금 그 정부의 일 그리고 국가적인 과제에 더 신경 써라. 네. 국무위원들한테도 얘기를 하지만 국민한테도 그걸 선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이제 국가가 해야 할 과제들에 모두 함께 같이 할 거다. 거기에 집중할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리가 어떻다, 형식이 어떻다 이거 너무 구애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그 과정에서 정부가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 잡혀서 네. 진짜 해야 할 것들, 국가적 과제, 혁신의 그 일들, 그리고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부가 이 시기를 놓치면은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몰라요. 잃어버린 10년이 될지도 네. 모릅니다. 이 상황에서 보다 더 중요한 데 집중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진정성으로 받아들이는 게 어떻게 보면은 실제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국가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의미가 있다. 현 이렇게 보고 상황에서는 있습니다. 정책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고 강 교수님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네, 뭐 맞는 말씀이시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되짚어봐야 되는 건 유승민 원내대표 때도 한번 이러셨거든요. 굉장히 강하게 본인의 의사를 표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모든 국민들이 아주 불러서 좀 설명을 하지 왜 저거를 저렇게 대국민적인 메시지로 해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나갈 때냐 메르스 국면에 이런 상황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내각에 계신 분들이 저는 함께 해야 전 대통령 말씀이 명제로는 틀린 말씀이 아니라고 봐요. 우리 개혁을 위해서 함께 본인의 개인 정치를 하지 마시고 함께 갑시다라는 맞는 말인데 여기에 또 집중해서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권위주의적 리더십인 것 같다라는 아쉬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 좀 소통하는 리더십으로 불러서 이야기하실 건 하고 오히려 더 국정원 해킹과 관련해서 돌아가신 이분에 대한 애도 이런 한 말씀이 더 들어갔은 게 훨씬 더 국민들에게 와닿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는다는 거죠. 근데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4대 개혁을 큰 본인의 대선 공약이었고
그걸 추진해야겠다는 입장에서 그 뒤에 노동을 이제 하반기에 한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금융과 교육이 남은 두 부총리가 자리를 뜨면 안 되는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가 자리 뜨면 안 되면 이 4대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분 뭐 누구누구만 남으세요라고 할 수 없다라고 본다면 그리고 이런 문제가 청문회로 허송세월할 수 없을 거라고 대통령 입장에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일정을 관두고라는 식의 권위주의적인 발언 이런 게 오히려 대통령이 좀 불통 이미지를 더 강화시키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사전에 개인적으로 말씀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사실을 가지고 네. 그런 하나하나의 행태에 너무 집착할 게 아니라 지금은 좀 크게 보고 국정이라고 하는 큰 물줄기를 어떻게 가느냐 이런 거에 좀 우리도 관심을 더 가져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하반기 경제, 우리 경제에 지금 적신호가 들어와 있는데 네. 노동개혁, 4대 구조개혁, 앞으로 일들이 많은데 또 해킹 문제라든가 추경 예산 또 논란도 많습니다.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담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